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겪었을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아주 소중한 관계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늘 먼저 전화를 걸어주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하지 않게 된 경험 말입니다. 처음엔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은 바쁜가 보다. 내일 연락이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벨은 울리지 않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전화가 사실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요. 저는 오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60대 중반의 김영애 씨 이야기입니다. 영애 씨에게는 2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순자. 둘은 자녀들이 같은 유치원에 다니면서 만났습니다. 그때가 벌써 30년도 더 된 일이죠. 아이들은 이제 다 장성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영희 씨와 순자는 여전히 친구로 남았습니다. 아니, 친구 이상이었습니다. 가족 같은 사이였죠. 순자는 늘 먼저 전화를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희야, 오늘 날씨 좋던데 산책 안 갈래? 영희야, 오늘 시장에 가는데 같이 갈래? 점심도 먹고. 영희야, 요새 무슨 드라마 봐? 나 심심한데 추천 좀 해줘.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순자의 전화는 영희 씨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시계추처럼 규칙적이고 익숙한 것이었죠. 영희 씨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순자는 참 부지런하네. 나 같으면 매일 전화하기 힘들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먼저 전화를 거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전화하면 받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자의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바쁜가 보다. 손주들 봐주러 갔나? 다음 날도 전화가 없었습니다. 아이 감기라도 걸렸나?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 씨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전화를 거는 것이 왠지 어색했습니다. 내가 전화하면 부담스러워할까?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영희 씨는 순자 없는 일상이 이렇게 허전한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핸드폰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순자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영희야, 밥은 먹었어? 하지만 이젠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TV를 보다가도 문득 순자 생각이 났습니다. 이 드라마 순자랑 같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밤이 되면 더 심해졌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순자 생각뿐이었습니다. 목끝이 아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희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순자의 전화를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를. 3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용기를 내서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한참 울렸습니다. 혹시 안 받으면 어쩌지? 그런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그 익숙한 목소리.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조금 지쳐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영희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나야. 영희.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순자가 말했습니다. 영희야. 잘 지냈어? 영희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밝음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요새 왜 연락이 없었어? 무슨 일 있어? 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냥 바빴어. 바쁘긴 뭐가 바빠?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무슨 일 있으면 말해봐.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은 조용한 한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숨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야, 나 지쳤어. 그 한마디에 영애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 늘 먼저 전화했잖아. 20년 넘게. 응, 그랬지. 근데 있잖아, 영희야. 가끔은 나도 기다려지고 싶었어. 누군가 나한테 먼저 전화해 주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싶었어. 순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나도 외로울 때가 있어. 힘들 때가 있어. 그럴 때 누군가 내게 먼저 안부를 물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 영애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순자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영희야, 너는 한 번도 먼저 전화한 적이 없더라고. 그 말에 영애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내가 전화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영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정말 미안해. 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희야, 나 너한테 서운한 거 아니야. 화난 것도 아니고. 그럼, 그냥, 지쳤어. 혼자서만 관계를 유지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 말에 영희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순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관계는 혼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거잖아. 나는 그동안 혼자 노력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게 외로웠어. 영희 씨는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통화를 끝낸 후 영희 씨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당연하게만 생각했을까? 왜 한 번도 먼저 손 내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순자가 매일 전화를 걸어줄 때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몰랐습니다. 그 전화 한 통 한 통이 순자의 마음이었는데 영희 씨는 그걸 그냥 습관처럼 받아들였던 겁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동료. 그 중에는 우리에게 늘 먼저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연락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받기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관계는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마치 정원의 꽃처럼 관계도 가꿔야 합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고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한쪽만 노력하면 그 관계는 시들어갑니다. 천천히, 조용히, 눈치채지 못할 만큼 천천히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 사람이 더 이상 곁에 없다는 것을요.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영애 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날 이후 영애 씨는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순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잘 잤어? 오늘 날씨 좋던데. 순자야, 점심 뭐 먹을 거야? 같이 먹을까? 순자야,
오늘 하루 어땠어?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20년 넘게 전화를 받기만 했던 영희 씨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 것은 낯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영희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화를 거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를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순자가 영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고마워. 뭐가? 매일 전화해줘서, 먼저 안부 물어줘서. 순자의 목소리에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나 요새 정말 행복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기다려지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영희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순자야,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그동안 나를 먼저 찾아줘서. 우리 이제 서로 찾자. 그게 친구잖아. 응, 그래. 두 사람은 전화기 너머로 함께 웃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늘 먼저 연락을 주던 그 사람, 늘 먼저 손을 내밀던 그 사람. 그런데 요즘 연락이 뜸한 그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잊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싫어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쳤을 뿐입니다. 혼자서만 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니 힘이 빠진 겁니다. 관계에서 침묵은 때로 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친 마음이 잠시 물러나 쉬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 나도 누군가 나를 찾아주길 바래. 그런 마음으로 조용히 뒤로 물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신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마음속 한편에는 당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을, 당신의 손길 하나를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거세요. 문자를 보내세요. 잘 지내? 요새 어떻게 지내? 보고 싶다. 딱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쓰러져가는 관계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친 마음에 다시 힘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들어요.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정말 외로워져요. 그런데 그럴 때 딱 한 통의 전화가 와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그 한마디에 하루가 환해져요. 그렇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들이 모여서 관계가 됩니다. 그렇게 작은 것들이 쌓여서 사랑이 됩니다. 영애 씨와 순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금도 두 사람은 매일 전화를 합니다. 어떤 날은 영애 씨가 먼저, 어떤 날은 순자가 먼저 서로 주고받으며 관계를 가꿔갑니다. 둘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관계는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 때 그 관계가 진정으로 아름다워진다는 것을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먼저 전화를 거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보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당신의 전화 한 통을,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사람 말입니다. 지금 핸드폰을 들어보세요. 연락처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보세요. 한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그 사람, 늘 먼저 연락을 주던 그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누르고 전화 버튼을 누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용기만 조금 내시면 됩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떨릴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어색하면 어쩌지? 그런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그 사람은 알게 될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하루는 밝아질 겁니다. 관계는 건물처럼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듯 관계도 조금씩 쌓아가는 겁니다. 오늘의 전화 한 통, 내일의 문자 한 줄, 모레의 만남 한 번. 그렇게 작은 것들이 모여서 관계라는 집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집은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외로울 때, 힘들 때, 지칠 때, 그 관계라는 집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먼저 손 내미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왜 먼저? 저 사람이 나한테 연락해야지. 그런 자존심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관계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은 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기는 겁니다. 사랑을 얻는 거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돈도 명예도 성공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걱정을 해주는 사람,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거세요. 너무 늦기 전에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전화를 내일로 미루다 보면 어느 날 그 전화를 걸 수 없는 날이 옵니다.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영애 씨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용기 내서 순자한테 전화하길 정말 잘했어요. 만약 그때 전화 안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아찔해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용기를 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그 용기가 관계를 살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관계는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 때 그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세요. 침묵은 미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지쳤을 뿐입니다. 혼자서 관계를 지켜오느라 힘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 그 침묵을 오해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이 먼저 손을 내미세요. 그 손길이 지친 마음을 일으켜 세울 겁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면 핸드폰을 드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한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그 친구, 늘 먼저 안부를 물어주던 그 동생, 가끔 생각나던 그 선배, 누구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여보세요? 나야. 잘 지냈어? 딱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꿀 겁니다. 어색했던 침묵이 따뜻한 대화로 바뀔 겁니다. 식어가던 관계가 다시 뜨거워질 겁니다. 지쳐있던 마음이 다시 힘을 얻을 겁니다. 여러분, 전화 한 통이 관계를 살립니다. 전화 한 통이 사랑을 지킵니다. 전화 한 통이 인생을 바꿉니다. 너무 늦기 전에 오늘 당장 전화하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보고 싶었어? 잘 지내? 사랑해. 영애 씨와 순자는 지금도 매일 전화합니다. 때로는 긴 대화를, 때로는 짧은 안부를. 하지만 매일 빠짐없이 서로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 속에서 서로를 확인합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는 행복, 작은 관심으로 피어나는 사랑, 서로를 향한 마음으로 단단해지는 관계,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요. 전화가 먼저 오지 않게 된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당신이 먼저 전화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관계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서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에게 다가가세요. 말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주름진 손으로 핸드폰을 드는 것이 어색하신가요? 괜찮습니다. 그 손이 누군가에게 닿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멀어졌던 마음이 가까워지고 식어가던 사랑이 다시 타오게 속 오후 239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아,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만남 한 번,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영애 씨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순자 덕분에 나는 배웠어요. 관계는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그리고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요.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늦지 않게, 후회하지 않게, 오늘 당장 전화하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잘 지내?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꿀 겁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손 내미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전화가 먼저 오지 않게 된 날이 있었다면, 이제는 당신이 먼저 전화할 날입니다. 늦기 전에요. 감사합니다.